자,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공분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난 10일 네.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네. 그 마포구 있는 한 술집에서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이제 폭행을 하고요.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그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30대 남성 그 A씨 피해자가 혼자 술집에 갔는데 유 씨가 자기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다. 우리 북한 술을 같이 한번 먹자라고 해가지고 합석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는데 따라와서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다짜고짜로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연행 과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난동을 부렸고 그리고 난 이후에 술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석방을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일단 대기 발령을 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술자리에서 시민을 폭행을 했어요, 지금.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지금 폭행을 했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손수 변호사님, 네. 대단한 사람입니까? 일단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30대예요. 네. 30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그런 그 수행 경호원은 아닌 걸로 아하, 네.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통상 그 7급으로 이제 들어가요. 아하. 7급으로 시작해서 10년 정도 근무하면 이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이 청와대 경호처가 사실 예전에는 굉장한 또 권력 기관이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고 또 이제 경실장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네. 과거에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건데 네. 본인의 어떤 그 직무의 어떤 특수성이나 성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런 그 비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요. 폭행을 당하니까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정말 무자비한 폭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차마 잔혹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폭행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최명규 원장님 피해자분은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럼 병원에 지금 치료 중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경호처 직원이 현재는 뭐 직접 경호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경호처 직원으로 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어머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딱 봤을 때부터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경호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 가해자가 경호처 직원이라는 경호처 직원이 아니었고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거기에서 어떤 반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경호처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폭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피해자는 내가 반항하려고 하면은 더 맞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에 가격을 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완전히 얼어붙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더욱더 공포스러웠고 폭행의 강도는 더욱더 심해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하하. 그런데 이 시민을 술집에서 무자비하게 때렸는데 그 이유가 홍수민아나운서 일단 이 남성에게 폭행을 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이날 술집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옆에 그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으니까 합석을 권유를 했다고 해요. 허허. 그러면서 제안한 게 북한에서 가져온 술이 있는데 같이 마시자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 피해자가 이 합석을 하다가 자리에서 뜨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불만과 뭔가 분노를 품고 이런 폭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허허. 북한에서 가져온 술 대체 무슨 술이에요? 뭐 어떤 술을 가져왔길래 같이 마시자고 합석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합석을 제안한 거예요? 네, 이 술이 어떤 건지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난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방북팀이 북한 측에 돈을 지불하고 이른바 북한 측에 술이 있어요. 류경 소주라고 있어요. 그걸 가져온 걸로 추정된대요. 북한 술이라고. 그거 방북팀이 이제 돈을 북한 측에 지불하고 갖고 온 거예요. 아마 그
술을 이제 방북팀 일행들 나눠줬겠죠. 이제 그 술을 얻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북한 술인데 한잔 합시다. 같이 뭐 술집에 왔으니까 한잔 합시다. 그랬겠죠. 그런데 일면 수도 없는 이 남성 처음에는 얼떨결 앉았다가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라 이런 사람이 일단 자리를 잠깐 뜨니까 그때 자리를 옮겼어요. 갔다 와보니까 자리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왜 자리 옮겼어? 라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경호처 직원이라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아느냐 했던 사람 경찰에 가서도 소란을 피웠다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또 전화번호를 건네줬습니다. 경찰한테. 아하. 이게 뭐 본인이 일하는 그런 거 청와대의 그 내선 전화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번호를 주면서 내가 누군지 확인해봐라. 하하. 네. 내가 누군지 확인하라면서 경찰들에게 이제 소리를 질렀고요. 네.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소동만 부린 게 끝이 아니었어요. 네. 연행되는 과정, 경찰서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팔을 휘두르면서 이제 네.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거든요. 네. 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주점에 있었던 이 주점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폭행과 네. 별개의 네. 경찰관에 대한 그 공무집행 방해죄의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후에 이게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경찰서에 와서 사태 파악을 이제 했습니다. 실제로 왔어요. 네네. 실제로 청와대 직원 3명이 온 걸 보니까 정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경호처 직원이 이제 경호처에서 이게 청와대에서는요. 네. 지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네. 그 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네. 지금 이제 직위해제 상태다라고 했는데 네. 그 후에 술에 깬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하. 라는 그런 말을 해서 이번 건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전형적인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네. 그런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경찰서 가서도 행패 부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번호 봐 번호 여기 전화 걸면 너희들 다 혼나?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아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 누군데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북한 술을 가져와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마시자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이제 그 다르게 표현하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갖고 있다. 과시욕인가요? 과시욕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찰이 바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도로 보냈는데 이거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폭행 강도가 이제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체포 과정 중에서 팔을 휘둘러 가지고 경찰도 이렇게 몇 명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나치게 이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 아니냐라고 아하. 하는 그런 어떤 그 비판 여론들도 현재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 2년 차에 있어서 청와대 구성원들이 사실은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원래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갖다가 밝히면 결정적으로 불리한 건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뭐 무덤을 판 거다 이렇게 아하.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직위 해제. 청와대에서 사실 확인차 그 지구대로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직원 맞으니까 할 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5급, 경호처 직원 5급인 이 사람 유씨입니다. 유씨, 유모 씨인데 30세 중반이에요. 직위 해제. 일단은 너 업무 하지 말고 일단 있어. 너 일단 대기 발령하고 있고 일단 업무에서 손 떼. 그리고 경찰 조사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야 라고 일단 이게 조치를 취했대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사람 청와대 경호처 5급으로 있으면서 자기 자리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 네, 맞습니다. 우리도 실제로도 승진하게 되면 달라지는 사람들 무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제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네.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를 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읽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하. 근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요소가 뭐가 하면은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네. 하나는 동정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감정에 반응하는 게 이제 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더라도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나 주된 다른 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유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워할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조직 내에서 본인이 팀장이니까 밑에 직원을 갖다 권위적으로 대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거에 본인이 익숙해지다가 보면은 나중에 밖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게 되면은 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평소에는 발휘가 안 되다가 네. 술을 마시게 되면은 뻥 터져 나오게 되는 하하. 거예요. 이 사건을 접하고 누리꾼들도 많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누리꾼들은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저런 짓을 할까 이런 의문도 남기시기도 했고요. 코뼈가 부러질 정도면 중한 상해인데 직위 해제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알아라니라고 점점점 글을 남기셨고요. 네. 경호는 안 하고 시민을 폭행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남기신 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호원도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민 폭행한 게 드러나가지고 물의를 빚었어요. 딱 그 짝이에요, 지금. 호가 호이란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한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국민 세금 받아 먹는 그런 국민의 공복 자세로 일하세요. 어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말을 지금 이 대명천지에 하고 있습니까? 반성하세요.